오피스텔에 재산세가 과세가 돼요. 분양권도 뭐 주택수에 포함시키겠다라는 내용들이 있죠. 이게 또 전부 다 주택수로 보는 건 아닙니다. 취득세율. 안녕하십니까. 이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안 포함되는지의 여부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 하십니다. 더구나 이번에 취득세가 개편이 되면서 오피스텔도 주택수에 포함시키겠다라고 발표하는 바람에 이 혼란이 더 가중되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은 오피스텔 어떻게 주택수 계산하는지 한 번에 정리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영상 시청하시기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람 설정 버튼 눌러주시고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오피스텔이라는 녀석 때문에 지금 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정부에서 세제 개편을 했죠. 법안이 8월 4일에 통과를 했습니다. 취득세 같은 것들 다주택자들의 경우에 중과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중과를 시킬 때 이 오피스텔의 경우에도 주택수에 포함한다라고 규정을 바꾸면서 논란이 더욱더 좀 가세가 되는 양상이에요. 자, 그래서 보면은 이거 뉴스 기사를 한번 제가 따와봤는데 이 행정안전부, 그러니까 정부에 따르면은요, 이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해서 분양권이라든지 입주권 등도 주택수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이 지방세법 개정안에 포함시켜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이제는 오피스텔 갖고 계신 분들이 막 주택을 또 따로 추가로 구매하실 때 오피스텔 갖고 있던 거를 주택수로 보기 때문에 내가 다주택자가 돼서 그 취득세율을 적용을 받게 돼버렸어요. 자, 근데 이게 또 전부 다 주택수로 보는 건 아닙니다. 취득세율을 무조건 중과시키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케이스에서는 내가 오피스텔이 주택수로 인정이 돼서 취득세가 중과가 되고, 또 어떤 케이스에서는 오피스텔이 주택수로 인정이 안 돼서 중과가 안 되는지 하나하나 사례를 들어서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이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는 오피스텔은 주택수로 인정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내가 오피스텔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거기에 세입자를 드리겠죠? 세입자를 들여서 임대를 놓고 있는데 그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했어요. 그러한 상황이라면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봅니다. 그래서 재산세가 과세될 때도 주택분 재산세라고 해서 오피스텔에 재산세가 과세가 돼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거는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 만약에 똑같은 오피스텔인데 그 세입자가 사업자 등록을 내놓고 그냥 사무실로 쓰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은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근데 대다수의 오피스텔들은 최근에 주거형으로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설명을 드려보면 오피스텔을 하나를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서울이라는 조정 대상 지역을 예를 들게요. 서울에 내가 오피스텔 하나 보유하고 있는데 추가로 내가 아파트를 한 채를 구입을 하고 싶어. 그랬을 때 이 아파트를 구입할 때 그러면 취득세율이 어떻게 적용되냐? 오피스텔 기존에 한 채가 있었기 때문에 임대를 주고 있는 오피스텔 한 채가 있었기 때문에, 자, 이 두 번째 아파트 구매할 때에는 내가 2주택 적용을 받아가지고 취득세율 8%를 적용을 받게 됩니다. 자, 만약에 오피스텔 하나 있고 아파트 하나 있는데 또 추가로 뭔가를 또 산다, 아파트를 또 추가로 산다 했을 때는 3주택자로 적용받아서 취득세율이 12%가 되겠죠. 자, 근데 이런 케이스에서는 또 취득세율이 중과되지 않는 케이스도 있어요. 다 어떤 케이스냐면, 자, 오피스텔이라는 녀석은 두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원래는 이 건축물 대장에는 업무시설로 되어 있는데요. 그 업무시설이지만 그 안에 뭐 화장실도 놓고 뭐 주방시설, 그러니까 조리할 수 있는 시설들도 나서 사람이 거주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오피스텔들이 많아요. 우리는 그거를 흔히 주거용 오피스텔이라고 부르는데, 오피스텔은 어쨌든 이 오피스텔 녀석의 특성상 건축물 대장에는 업무시설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 오피스텔이라는 녀석을 처음에 취득하는 시점에서는 내가 얘를 사무실로 쓸지 아니면 내가 얘를 주거용으로 해서 그냥 사람이 거주할 수 있게끔 임대를 줄지는 모르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자, 오피스텔 취득 시점에는 어떤 용도로 사용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취득세율이 4%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사례를 들어보면 내가 서울에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추가로 여유자금 있는 걸로 오피스텔을 구입하고 싶어요. 그랬을 때
이미 집이 한 채가 서울에 있고 추가로 오피스텔을 구입할 때, 자 그러면은 취득세율을 앞전에 봤던 거와 마찬가지로 두 채로 적용을 받아가지고 취득세율이 8%가 적용되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때는 뒤에 오피스텔을 구매할 때에는 당장 구매할 당시에는 오피스텔이 어떤 용도 쓸지 모르니까 그냥 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율인 4% 적용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오피스텔 주택수에 포함시키겠다라고 그래서 흔히 그냥 단순하게 아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시게 된다면, 내가 추가로 아파트 있는 상태에서 오피스텔 추가로 막 구입을 할 때 아 나 오피스텔도 주택수 들어간다라고 하니까 중과되나 보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취득 당시에는 오피스텔은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율이 적용을 받아요. 내가 앞에 아파트가 몇 채가 있든 상관없이. 그렇기 때문에 요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번에 법률 바뀌면서 나온 안 중에 분양권도 뭐 주택수에 포함시키겠다라는 내용들이 있죠. 자, 그것도 한번 알아보면은요. 자, 오피스텔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분양권 상태에서는 역시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내가 오피스텔을 뭔가 하나 샀는데 얘가 아직 등기를 안 쳤어요. 말 그대로 그냥 분양권 상태인 거예요, 현재. 분양권 상태이고 이런 상태로 내가 하나 갖고 있는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내가 아파트를 만약에 하나를 구입을 해. 자, 이랬을 경우에 제가 사례 들은 것 중에 맨 처음에는 오피스텔 하나 갖고 있으면 주택수로 인정되니까 추가로 아파트 구입할 때는 2주택 적용받아가지고 이 취득세율이 중과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런 케이스에서는 이 분양권 상태라면 말씀드렸다시피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취득 당시에는 얘를 주거용으로 쓸지 아니면 사무용으로 쓸지 확정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아직 얘는 취득한 게 아니죠. 분양권 상태니까. 그런 상황이니까 얘도 아직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걸 쓸지. 그래서 없는 걸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로 아파트를 구입할 때에는 1주택 취득세율이 적용이 돼서 금액에 따라서 구간별 취득세율이 적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이 오피스텔을 구입하실 때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그러니까 오피스텔이 기존에 이미 갖고 있는 분하고 추가로 오피스텔을 구입하는 분하고는 세율 적용이 틀려진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명확하게 알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또 구입을 하셔야 돼요. 자, 한번 정리해 볼게요. 사례별로 봤을 때 오피스텔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예 그냥 취득해가지고 갖고 있는 상태예요.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주택을 구입했을 때에는 오피스텔도 주택수로 보기 때문에 다주택 취득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오피스텔을 만약에 추가로 구입했을 때에는 이거는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주택 적용이 아니라 그냥 오피스텔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피스텔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주택을 구입했을 경우에도 이때도 역시 주택수로 보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1주택, 만약에 1주택자라면 만약에 무주택자였다라면 1주택 주택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라는 거 아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참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이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사례를 들어가면서 좀 정리해 봤습니다. 오피스텔을 이미 갖고 계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혹은 내가 집을 갖고 있는데 추가로 오피스텔을 어떤 투자의 목적으로 구입하시려는 분들, 뭐 어떠한 상황이든 이번에 바뀐 규정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서 특히나 세금적인 부분에서 내가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람 설정 버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